지금 미국 마트 유통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바로 한국 음식, K푸드 때문인데요. 평소 콧대 높던 미국인들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염없이 길게 줄을 서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아수라장이 된 슈퍼마켓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품절이래. 우리 어떻게 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샤오링입니다. 중국계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저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때부터 지금까지 정성껏 운영해오신 이 작은 중국 마트는 말 그대로 저희 가족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버지께서는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중국계 이민자들을 위해 생활용품부터 식재료, 과자, 음료수까지 모두 중국에서 직접 들여오셨어요. 특히 주변 대학에 다니는 중국 유학생들이 주 고객이었고 가끔씩 중국 음식에 관심 있는 미국인들도 찾아오곤 했죠. 하지만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마트 운영은 생각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저희 마트의 상황도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TV에서는 코로나와 중국산 제품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뉴스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점점 중국 제품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난 여름에는 정말 가슴이 철렁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마트 유리창에 누군가 중국인 당장 떠나라. 중국은 바이러스 나라라고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아버지는 그저 아무 말씀 없이 걸레를 들고 그 낙서를 조용히 지우셨지만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코로나 팬데믹은 단지 바이러스만 퍼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숨겨져 있던 인종차별과 편견까지 더 노골적이고 심각하게 심화시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마트를 꾸준히 찾던 인근 대학의 중국 유학생들도 팬데믹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간 경우가 많았고 미국인 고객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마트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한스마트라는 대형 아시아 식품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상품을 다루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한국 식품 코너가 유독 크고 잘 구성돼 있었죠. 처음에는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각자 고객층이 다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저희 마트의 단골이었던 중국계 손님들마저 하나둘 그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10년 넘게 저희 마트를 찾아오시던 왕아주머니께서 한스마트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냐며 반갑게 인사했지만 왕아주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미안한 듯 말을 꺼내셨어요. 요즘 한국 물건들은 어쩜 그렇게 맛도 좋고 품질도 좋은지 모르겠다며 새로 생긴 한스마트 가봤냐고 물어보셨죠. 그러시면서 새로 생겨서 그런지 하나서부터 10까지 너무 잘 갖추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마트처럼 옛날 방식이 아니라 훨씬 깨끗하고 세련됐다며 자신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장을 한스마트에서 본다고 하셨어요. 오늘 한스마트에선 하필 두반장이 다 떨어졌다길래 어쩔 수 없이 그것만 잠깐 사러 들른 거라고 덧붙이셨죠.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셨어요. 20년간 중국 음식의 자부심을 지키며 정직하게 운영해온 마트의 주인으로서 믿어왔던 단골 손님의 그 한마디가 너무 큰 상처였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 작은 가게를 지켜나간다는 건 정말 큰 파도와 싸우는 작은 배 같은 느낌이란 거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가족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버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금방 다시 좋아지겠지. 코로나 때문일 거야. 라고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뎠죠. 하지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가게의 매출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든든하게 느껴지던 아버지의 어깨는 점점 더 축 처져만 갔고 결국 아버지는 어쩌면 조만간 가게를 정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주말에만 가게 일을 도왔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가게의 매출 기록을 죄다 꺼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야 했어요. 확실히 예전만큼 손님이 오지 않았고 특히 젊은 고객층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마트 주변을 산책하며 인근 상권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기로 했죠.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던 중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한스마트의 쇼핑 봉투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같이 지나치던 길인데도 정작 이제서야 그 모습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그동안 얼마나 무심하고 안일했는지 뒤늦게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곧장 한스마트를 찾아갔어요.
호기심에 들어가 봤는데 세상에, 그곳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세련되고 깔끔한 인테리어와 밝은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제품만이 아니라 한국, 일본, 베트남, 태국 제품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한국 식품 코너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미국인, 아시아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북적였죠. 한국 라면 코너 앞에서는 미국 대학생들이 장바구니에 라면을 한가득씩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SNS에서 외국인들의 불닭볶음면 챌린지나 김치 먹방 같은 콘텐츠는 종종 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말로만 듣던 한국 음식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변화에 안주했던 걸까? 트렌드를 놓친 걸까? 머릿속은 온통 질문들로 가득 찼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저희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미국 내 아시아 식품 시장의 흐름에 대해 진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마케팅 리서치 자료를 찾아 읽고 식품 산업 트렌드에 관한 각종 기사와 보고서도 꼼꼼히 살펴보았죠. 조사를 거듭할수록 분명한 하나의 패턴이 뚜렷하게 보였어요. 바로 한국 제품, K푸드의 급부상이었습니다. 한국 제품의 성장세는 그야말로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최근 5년 사이 미국 내 한국 식품 수입량이 무려 300% 넘게 증가했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했죠. 반면 중국 제품의 수입 상황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정반대였습니다. 코로나 발원지라는 이미지와 함께 중국인에 대한 혐오 분위기가 점차 퍼지기 시작했고 중국 제품에 대한 불신은 물론 불매운동까지 확산되며 소비자들의 반응은 점점 차가워졌죠. 여기에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중국산 제품의 인기를 잃었고 수입량 역시 눈에 띄게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이 저희 마트의 매출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걸 알았지만 막상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막막하기만 했죠. 그리고 식품 트렌드 분석 이후 계속 한 가지 궁금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중국 제품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수많은 다른 나라들 중에 왜 하필 한국 제품만 이렇게까지 인기를 얻게 된 걸까? 그런 고민이 깊어가던 어느 날 경영학 수업이 끝나고 조별 과제 발표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같은 조였던 한국인 유학생 지수는 항상 또렷한 말투와 설득력 있는 발표로 눈에 띄는 친구였어요. 그날도 브랜드 전환 전략에 대해 또박또박 발표하는 지수를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속으로 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한국인 지수에게 한국 제품이 왜 이렇게까지 인기 있게 된 건지 물어보면 되겠구나. 이번 조별 과제를 함께 하면서 지수와도 어느 정도 가까워졌고 지수는 평소에도 친절하고 야무진 성격이라 제가 뭐든지 물어봐도 분명 성심껏 제대로 설명해 줄 것 같았거든요. 수업이 끝난 뒤 저는 일부러 지수와 나란히 나가는 타이밍을 맞췄습니다. 조금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지수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요즘 왜 이렇게 한국 제품이 외국에서 인기가 많은 걸까? 혹시 이유를 알고 있어? 아, 그거? 지수가 살짝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사실 너무 복합적인 이유가 많아서 한마디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한류 콘텐츠의 영향인 것 같아. 그러더니 스마트폰을 꺼내며 화면을 넘기며 무언가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봐봐, 코로나 팬데믹 때 넷플릭스에서 사랑이 불시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완전 난리였잖아. 게다가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아티스트들이 빌보드 차트를 휩쓸면서 미국 전반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지. 지수는 오징어 게임 속 달고나 만들기 장면을 보여준 뒤 그걸 따라하는 미국 유튜버들의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콘텐츠에 나온 음식들을 직접 만들고 따라해보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진짜 많아졌어. 드라마나 영화의 단 몇 초의 짧은 장면 하나가 해외에선 엄청난 유행이 되더라고. 불닭볶음면, 짜파구리, 떡볶이 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입소문이 나면서 유명해진 거야. K 콘텐츠를 접한 외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관심은 곧바로 한국 식품의 구매로 연결될 수 있었던 거지. 지수는 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요즘 SNS 보면 외국인들의 한국 음식 먹방이랑 요리 영상이 진짜 많아. 특히 불닭볶음면 챌린지 같은 거 보면 외국인들이 너무 매워서 울고 웃는 리액션을 찍고 그걸 서로 공유하면서 재미도 주고 공감대도 형성하는 거지. 특히 유튜브 한국 먹방 콘텐츠들은 보면 놀랍게도 수백만 뷰를 기록하더라. 대단하지? 요즘 같은 유튜브 콘텐츠 시대에 한국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먹는 재미에 영상 찍는 재미까지 더해진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되어버린 것 같아.
그리고 지수는 팬데믹 이후의 식습관 변화도 한국 음식이 인기를 얻게 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다들 집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했던 시기였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조리가 간편한 제품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바로 그때부터 한국 라면이나 비비고 만두 같은 냉동식품들이 눈에 띄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맛도 괜찮고 보관도 쉬우며 조리도 간편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간편조리 식품은 말 그대로 팬데믹에 최적화된 음식이었다고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지수는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은 미국 전역에 H마트 같은 대형 한인 체인 마트들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면서 외국인들도 한국 식품을 훨씬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점도 한몫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아시안 마트를 직접 가지 않더라도 아마존이나 월마트와 같은 대형 쇼핑 사이트에서도 한국 라면이나 비비고만두처럼 인기 있는 한국 식품들을 그냥 핸드폰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이처럼 구매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소비도 함께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지수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살짝 낮추며 말했어요. 알다시피 팬데믹 이후 중국 제품에 대한 위생 논란과 불신은 커졌지만 그에 비해 한국 제품은 깔끔한 포장과 위생적인 이미지 덕분에 상대적으로 한국 식품이 신뢰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아시아 제품이라도 한국 건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이 실제로 외국인들 사이에서 꽤 크게 작용했다고 말이죠. 이건 저희 마트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시장 변화였어요. 마지막으로 지수는 건강 트렌드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요즘 미국 사람들은 건강에 매우 민감한 편이며 식품 선택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했죠.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한국의 발효식품들이 장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면서 이제는 한국 음식이 웰빙 푸드로까지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당시엔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식품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어요. 지수의 모든 말들을 들으며 저는 문득 우리 마트의 진열대와 손님들의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껏 이런 변화의 흐름을 너무도 무심히 지나쳐왔던 것 같았어요. 이런 분명하고도 냉정한 결과들을 직접 확인하고 나니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젠 우리도 한국 제품을 들여올 때가 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국 제품과 저희 가족의 비즈니스를 연결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매우 전통적인 중국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할아버지께서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중국 고전문학과 철학을 가르치셨던 학자셨죠. 중국 문화의 순수성과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 강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종종 다른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의 문화는 중국 문명의 일부에서 파생된 불완전한 복제물에 불과하다고 알려주시곤 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가치관을 고스란히 이어받으셨기에 저희 마트에서 한국 제품을 판매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아무런 변화 없이 중국 제품만을 고집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의 고민이 계속됐어요. 우리 가족의 문화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마트의 생존과 성공을 위한 변화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엄청난 결심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해 우리 마트를 변화시켜야겠다고요. 아무리 아버지가 중국 문화의 우월성을 믿고 계시더라도 마트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는 중국 제품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 제품을 들여와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로 했죠. 마침 저희 아빠는 매년 이맘때쯤 중국 도매상을 방문하셨어요. 올해도 곧 출장을 앞두고 계셨죠. 저는 용기를 내서 제안했어요. 아빠, 이번에는 중국 물건 말고 한국 제품 좀 알아봐 주시면 어떨까요? 그 말을 꺼낼 때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아빠의 굳은 표정이 떠오르니 괜히 겁부터 났거든요. 역시나 처음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안 돼.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고 중국 제품이 더 맞으니 좋아. 그리고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우리 대중국 문화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 가족의 사명이야. 엄마도 비슷한 반응이셨죠. 그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모님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중국 공급 업체와의 관계, 재고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20년 넘게 쌓아온 부모님의 오랜 사업 방식을 갑자기 바꾸는 건 정말 무서운 도전이니까요. 아버지의 문화적 자부심을 존중하면서도 마트의 생존을 위해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법이에요. 중국행 출장을 코앞에 두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가게에서 무거운 상품 박스를 옮기시다가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신 거예요. 평소에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 유통업체와의 중요한 미팅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 상태론 아버지께서 갈 수 없게 된 거죠. 어머니도 역시 마트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 긴급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고민하던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샤오링, 너가 가면 어떨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당황한 나머지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어요. 마음 한편으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게 바로 내가 기다리던 기회라는 설렘도 느껴졌죠. 마침내 우리 마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제 앞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후 처음 가보는 중국이라 비행기 안에서는 정말 잠을 못 이뤘어요. 저도 모르게 손톱을 물어뜯기도 하고 시나리오를 계속 머릿속으로 그리며 이렇게 말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를 수백 번은 되뇌었습니다. 이제 제 어깨 위에 우리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첫 발을 딛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눈앞을 가득 메운 건 다름 아닌 짙은 안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스모그였죠. TV에서만 보던 중국의 대기오염을 실제로 마주하니 숨이 턱 막힐 정도였어요. 그제서야 공항에서 마지막에 아버지가 왜 마스크를 5개나 챙겨주셨는지 이해가 갔죠. 저는 재빨리 가방을 뒤져 마스크부터 꺼내 썼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미팅 준비를 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중국 유통업체 담당자였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약속 시간을 미뤄야겠다고 했어요. 그는 정중한 요청이 아니라 마치 통보하듯 건조한 말투였죠. 저는 아버지가 안 오셔서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며 묘하게 기분이 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 시간도 지키지 못하는 상대와 과연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비즈니스에서 신뢰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미팅까지 예상치 못한 공백이 생기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눈에 중국 현지 대형 마트가 보였어요. 근처 마트에서 시간을 보내면 될 것 같았습니다. 중국의 식품 유통 방식과 트렌드를 직접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마트에 들어서자 출입문 근처에는 육류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남성이 비닐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스테이크용 고기를 집어들더니 대뜸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심지어 한참을 주물럭거리며 두께까지 재는 듯 비교하더니 신선하지 않다며 그 고기를 그대로 던져놓고 가버렸죠. 위생 개념이 아예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장면을 본 주변 고객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그냥 지나갔죠. 마치 아주 흔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완전히 충격에 빠진 채 다른 코너로 급히 발길을 옮겼는데 그곳에서는 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아기 기저귀를 갈기 위해 매장 진열대 옆 바닥에서 담요를 펼쳐놓고는 기저귀를 갈고 있었어요. 사용한 기저귀는 바로 치우지도 않고 바닥 한쪽에 그냥 두고 가버렸죠. 진한 악취가 퍼지자 주변 고객들이 코를 막으며 발걸음을 재촉했고 정작 그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한 얼굴로 다른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저는 바로 고객센터로 달려갔죠. 숨을 헐떡이며 직원에게 방금 목격한 상황을 설명했는데 돌아온 반응은 더 놀라웠습니다. 직원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담담하게 네, 알겠습니다라며 별 신경을 쓰지 않았죠. 마치 일상다반사인 것처럼요. 그 순간 정말 깨달았습니다. 문화 차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는 거려. 저는 그 자리에서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걸 직감했어요. 이 낯설고 충격적인 마트에서 당장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정신이 아찔했고 저는 재빨리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솔직히 그 마트에서는 무언가 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속이 너무 안 좋아져서 편의점에서 그냥 생수 한 병을 사서 마시며 미팅 장소로 향했죠. 유통업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눈앞에 놓인 중국 제품들을 보면서도 계속 아까 마트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죠. 이 식품들도 혹시 저런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제품들을 좀 더 검토한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어요. 유통업체 담당자는 크게 실망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순간 제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죠. 호텔로 돌아와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드리며 계약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께서 혹시라도 불같이 화내시면 어쩌나 정말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달리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샤오링, 아빤 너의 판단을 믿는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아버지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용기가 생긴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더 여쭤보았습니다. 아빠, 혹시
한국으로 잠깐 건너가서 한국 시장도 직접 살펴봐도 될까요? 솔직히 이 말을 꺼내기까진 정말 많이 고민했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그래, 한번 가보렴.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리고 모든 계약은 내가 최종 확인할 테니 미리 서명하지는 마. 그 순간 제 마음은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찼어요. 이것이 우리 가족의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이어지는 구름 바다를 보며 생각했죠. 이 여행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겠구나. 아버지께서 허락해주신 일주일의 시간, 정말 소중하게 사용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첫인상은 깔끔함이었어요. 중국에서 경험한 복잡함과는 달리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대형 마트였어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절로 와 소리가 나왔습니다. 밝은 조명, 깔끔하게 정리된 진열대, 그리고 신선해 보이는 농산물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질서 있는 쇼핑 문화였어요. 가족들이 도란도란 대화하며 평화롭게 장을 보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죠. 과일 야채 코너에서는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고 비닐 장갑을 끼거나 집게를 사용해 과일과 야채를 고르고 있었어요. 비위생적으로 맨손으로 만지는 중국과는 확연히 비교가 되었죠. 신선식품 코너로 가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치와 나물, 장아찌 등 반찬들이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는데 1인이나 2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상품이 많았어요. 미국에서는 대용량으로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방식이라면 훨씬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 코너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어요. 살아있는 문어와 전복, 그리고 생선들이 수조 안을 헤엄치고 있었고 손님이 고르면 직원이 즉석에서 바로 깔끔하게 손질해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냉동 제품이나 이미 손질된 해산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은 제게 정말 신선한 문화적 경험이었어요. 제가 한국의 여러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흥미롭게 느꼈던 것은 바로 다양한 제품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 코너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여기가 중국이었다면 저는 아마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한국 마트는 전반적으로 청결 상태가 매우 우수하고 깔끔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시식용으로 준비된 음식도 의심 없이 믿고 안심하며 맛볼 수 있었습니다. 시식 코너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직원이 나눠주는 작은 접시에 담긴 시식품을 맛보고 있었죠. 뒤에서 몰아붙이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 과도하게 시식품을 가져가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놀라운 건 대부분의 시식 음식이 그 자리에서 바로 조리되어 뜨겁게 제공된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더 신선하고 음식 본연의 맛이 훨씬 잘 느껴졌죠. 물론 미국에도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마트에는 시식 코너가 운영되긴 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대형 마트에서는 시식 코너를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있다 해도 일정한 시간대에만 잠깐 운영될 뿐이죠. 그래서 한국 마트에서 마주한 시식 문화는 저에겐 꽤나 인상 깊고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도 마트에 푹 빠진다는 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경험해보니 왜 그토록 한국 마트에 열광하는지 단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계산대에서도 작은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저에게 직원이 뭔가를 물어보는데 알아들을 수 없었죠. 손짓으로 사각형 모양을 그리는 걸 보고 봉투가 필요한지 묻는구나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건 종이봉투가 아닌 분홍색 비닐봉투였어요. 호텔로 돌아와 그 봉투에 적힌 글자를 번역 앱으로 확인해보니 종량제 쓰레기 봉투라고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쓰레기 봉투에 담아주나 나를 무시하나 당황스러웠죠. 핸드폰으로 검색해보니 한국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활용 가능한 종량제 봉투를 제공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쇼핑할 때는 장바구니로, 집에서는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한 거죠.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벌써 제 머릿속에는 우리 가족 마트를 변화시킬 아이디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식 코너 도입, 소포장 상품 판매, 신선식품의 다양화, 그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한국라면 코너 만들기였어요. 이런 변화들이 미국 고객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 제 캐리어는 온통 한국 라면과 과자, 그리고 소스들로 가득 찼어요. 짐은 너무나도 무거웠지만 제 마음은 무척 가벼웠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마트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구체적인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졌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 마트에서 배운 정직함과 친절함, 그리고 청결함의 가치를 우리 마트에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제품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운영 방식과 철학까지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이런 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가족 마트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실 식탁에 한국에서 가져온 모든 제품을 진열했습니다. 불닭볶음면 라면 시리즈, 허니버터칩, 꼬북칩, 다양한 과자와 소스들, 그리고 한국 마트에서 찍은 사진들과 영상도 함께 보여드렸죠. 저는 부모님께 한국 마트에서의 경험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렸어요. 깔끔한 진열 방식, 친절한 직원들의 서비스, 시식 코너의 인기,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제품을 사기 위해 줄 서 있는 미국 대학생들의 모습까지 자세히 설명드렸죠. 이어서 구체적인 저희 마트 변경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마트 입구 오른쪽에 한국 식품 특별 코너를 만들고 불닭볶음면과 다양한 한국 라면들, 그리고 인기 있는 한국 과자를 진열하는 것이 첫 단계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그렇게 갑자기 바꾸면 단골 손님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이에 저는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어요. 작은 한국 제품 코너부터 시작해서 시식 행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맛을 소개할 계획이었습니다. 잠시 침묵 속에서 부모님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셨고 마침내 아버지께서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한된 예산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자는 조건이었지만 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선 한국 식품 수입 업체들에 연락해서 제품 목록과 가격을 문의했고 마트 레이아웃도 재설계했죠. 그리고 소셜 미디어 계정도 개설해서 우리 마트의 새로운 변화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들여온 제품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불닭볶음면 시리즈였습니다. 원조부터 치즈, 까르보, 짜장, 커리 맛까지 모든 종류를 구비했죠. 본격적인 홍보를 위해 첫 주말에는 시식 행사도 열었습니다. 마트 입구에 진짜 한국 불닭볶음면 지금 맛보세요. 라는 작은 광고판을 설치했어요. 제가 직접 불닭볶음면을 끓여 작은 종이컵에 나눠드리는 간단한 행사였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맛을 보다가 독특한 매운맛에 놀라는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특히 대학생들은 가장 매운맛에 도전하는 걸 즐기는 듯했고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라면을 구매해 가셨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변화를 시작한 우리 마트는 서서히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것이 우리 가족 비즈니스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저희는 첫 번째 매출 분석을 했어요.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죠. 전체 매출이 55%나 증가했고 특히 한국 제품 코너의 매출은 주별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역시 불닭볶음면과 비비고 만두였지만 허니버터칩과 같은 과자류도 꾸준히 팔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시며 제 판단이 옳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트의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아버지의 인정은 제게 큰 힘이 되었죠. 그리고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어느 날 할머니 고객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마트가 요즘 정말 활기차졌어. 내가 40년간 이 동네에 살았는데 이렇게 사람들로 북적이는 건 처음 봐. 부모님이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겠구나.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매출 증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의 자부심과 마트를 찾는 모든 분들의 즐거움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렇게 마트 변화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미국 전역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의 수입품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뉴스에서는 관세 폭탄이 모든 수입품 가격을 15에서 25% 인상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졌죠. 저는 처음에 이 뉴스를 듣고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어렵게 들여온 한국 제품들도 곧 비싸질 텐데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저희 마트가 또다시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관세 인상 발표 다음 날부터 저희 마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식품 코너에는 평소보다 5배나 많은 고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최대한 많은 제품을 구매하려는 모습이었죠. 특히 눈에 띄었던 건 불닭볶음면을 카트에 가득 담는 고객들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곧 한국 제품이 비싸질 거라 지금 살 수 있을 때 사두려 한다며 특히 집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불닭볶음면이 없으면 난리가 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한국 제품을 들여왔다는 것을요. 만약 여전히 중국 제품 위주로 판매했다면 지금쯤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한국 라면으로 예상치 못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무려 일주일 만에 한 달치 예상 판매량이 모두 소진되었고 저희는 급하게 추가 주문을 진행해야 했어요. 한국 공급업체에 전화했더니 미국 전역에서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 최소 3주는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가능한 모든 한국 식품을 주문했고 다행히 기존에 좋은 관계를 맺어놓은 덕분에 다른 마트들보다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시던 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제가 한국 제품을 들여오자고 한 타이밍이 정말 완벽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트의 성공 사례가 입소문을 타면서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도 받게 되었어요. 기사 제목은 중국계 가족의 한국식품 마트 변신 성공기였습니다. 이를 보신 아버지께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제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모두 제 안목 덕분이라는 말씀에 너무 뿌듯했죠. 저희 마트의 성공은 단순히 상품 구성을 바꾼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마트에서 배운 여러 운영 방식을 적용했거든요. 깔끔한 진열 방식, 친절한 고객 서비스, 시식 코너 운영,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들이 효과적이었죠. 특히 저는 한국에서 인상 깊게 본 종량제 봉투 시스템을 미국에서도 적용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미국에는 정확히 똑같은 제도가 없지만 저희 마트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장바구니를 판매하고 종이봉투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쇼핑이라는 슬로건으로 장바구니를 가져오시는 고객에게는 작은 할인 혜택을 드리기도 했죠. 또한 한국 마트에서 본 소포장 판매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1인이나 2인 가구가 증가하는 미국 사회에서 대용량 포장만 판매하는 것은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키죠. 저희는 신선식품을 소량으로 포장해서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은 아주 좋았어요. 내년에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새벽 배송 시스템을 미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물론 미국의 도로 상황과 인프라가 한국과는 확실히 다르지만 적어도 주변 지역 내에서의 배송 서비스는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때로는 최고의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문화와 제품에 대한 제 호기심이 결과적으로 저희 가족 마트를 위기에서 살리는 선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성공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트렌드를 읽고 과감하게 도전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제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준 한국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